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일단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 AI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사실 B2C AI에 앞서서 B2B AI, 그러니까 목표, 목적, 혹은 원하는 바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적은 B2B AI가 먼저 활성화된 이후에, 그리고 B2C AI까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시계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시계열에 있는 팔란티어를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사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가는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이때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실적은 잘 나올 것이라고 저 역시나 생각을 좀 했었고, 이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새벽에 매수되면서 이때 매수를 했었던 것이고, 아마 우리 멤버분들 대부분은 이제 이날부터 아마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새벽에 매수했고, 제가 공지 드렸을 때는 이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제가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확인된다거나 변곡점이 한 번 더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꽤나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거의 40% 가까운 수익입니다. 현재 플란티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좀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AI 붐이 불고 있죠.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어요. 최근에 실적 발표에 따른 그런 급등세를 본다면 뭐 40%, 30%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약간만 비트해도 성장률이 20% 정도만 나오더라도, 10%, 20% 사이만 나오더라도 뭐 30% 정도는 기본으로 우습게 급등해버리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시기를 사실상 버블기의 초창기, 버블기의 시작기, 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AI 쪽도 버블이 이어질 경우에는, 버블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부터 꽤나 장기간 동안,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팔란티에 투자하고 있고 약 4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 컨센서스는 약간 상회했어요. 컨센서스는 약간 대략 한 5%? 네, 5% 내외 정도로 약간 상회하면서, 사실 컨센서스 상해 정도를 본다면 지금 같은 주가의 급등은 사실 뭐 버블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 급등인 것이고,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 정도, 20% 가량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같이 20% 이상씩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매출의 상승세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퀀텀 점프를 했다거나 혹은 좀 이례적인 상승을 보인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고스란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순이익이 이제 4분기 연속, 5분기 연속, 5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 시기인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성장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자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특히 매년 20% 이상, 20% 정도의 성장을 꾸준히 이룩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죠. AI 시대에 앞서서 B2B AI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가치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쪽 관련해서 이제 매출의 성장, 혹은 정부 쪽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성장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거의 50대 50, 매출 비중이 50대 50으로 맞춰져 가고 있을 정도로 상업 매출의 성장이 매년 30% 이상씩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쪽 매출이 10% 성장이라면 상업 쪽이 30% 가까이 성장해주면서 약 20% 정도의 매출 성장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부 원투 기업이 아니다. 이제 그런 정부가 없으면 더 이상 실적을 낼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지금 정도의 추세라면 올해 내에 상업 쪽의 매출이 정부 쪽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앞으로 장기간 동안, 어쩌면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이 세상 속에 사라지기 전까지 이제 상업용 매출이 꾸준히 더 증가할 수 있는, 정부 쪽 매출을 더 상회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상업 고객 수, 그러니까 상업용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증가하는 것인데 상위 몇 개의 기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럴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몇 개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상업용 고객 수가 무려 55%가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143개사에서 221개사로 급등해버렸습니다. 급증해버렸어요. 그만큼 상위 몇 개사에 종속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업용에 대한 그런 매출의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속하는 기업들도 팔란티어의 AI OS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팔란티어에 밝히다시피 이제 팔란티어의 그런 OS를 쓸 수 있게끔 파견을 나간다거나 교육을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의 팔란티어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그냥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번 IR 자료 혹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미국의 육해군, 육군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약이 좀 갱신이 되면서 이런 쪽에 대한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그리고 상업용 매출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성을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팔란티어는 사실 B2B AI 쪽에서 혹은 AI 시대에서 숨겨진 보석과 같은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저는 꾸준하게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주가 상승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 역시나 40% 가까운 그런 수익을 내고 있죠. 언제나 자,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영상이에요. 지금 보시면 약간 한 달 전에 분석해드렸었고, 팔란티어의 폭발적인 성장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20% 이상 성장했는데, 특히 상업용 매출은 30% 이상 성장했는데 지금부터 더 성장할 룸이 있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팔란티어의 성장은 지금부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대략 19.65달러, 19.65달러였고요. 현재 주가는 한 달 만에 24.3달러이기 때문에 한 30% 이상, 30% 이상의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의 성장성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지금같이 AI 버블 시기에서는 꾸준하게 특히나 급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발생할 경우, 반곡점이라던가 지지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S&P 500 지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의견이 있지만, S&P 500 지수에 들어간다면 비트코인 ETF처럼, 제가 비트코인 ETF가 현시화됐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S&P 500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수급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략 1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혁신 성장주와 다르게 팔란티어는 벌써부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가이던스라던가 펀더멘털 못지않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거버넌스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주주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다른 기업들의 경쟁도가 팔란티어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혹은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투자가 되는 기술적인 발전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독보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을 주주 환원책에 쓰더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기술 투자가 아니라 R&D가 아니라 연구개발이 아니라 주주 환원책에 쓰더라도 내 경쟁력, 나의 압도적인 위치, 포지션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어마무시한 자신감에서 불러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 쪽에서의 그런 매출의 대부분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용 매출이 절반 가까이 따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외 다른 국가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 정부 쪽에서도 이미 매출 비중이 60% 이상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정부 원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의 정부, 다른 국가들의 그런 AI OS 그리고 상업용 AI OS 전방위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보고자 하는 그런 수요 정도, 팔란티어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 정도가 꽤나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AI OS를 적용해 줌으로써 가히 전술핵과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 이제 팔란티어 OS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하면 그냥 팔란티어 OS는 거의 필수적인 제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AI 쪽, 이제 B2B AI 쪽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뭐 쉽게 말해서 해결책까지 선사를 해주기에,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는 AI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플란티어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상업용 쪽에서도 문제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좀 B2B AI 쪽, AI 붐이, AI 버블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면 팔란티어야말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지니어 친화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들, 각각의 정부기관들은 자신만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데이터를 보유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이 이 데이터를 이리저리 취합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뿜는 것인데, 팔란티어 OS가 들어오면서 엔지니어는 이제 각 기업에, 각 정부기관에 속해 있는 엔지니어는 이제는 팔란티어 OS만 다룰 수 있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팔란티어 OS의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엔지니어들이 팔란티어 OS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는 락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O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특히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IR6 보안 등급이라고 해서 정부 쪽에서도 보안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 줄 수 있는 수준의 보안 등급인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4개 정도 기업밖에 없어요. 뭐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르,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이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네 번째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함께 팔란티어가 정부에서 공공연히 이제 보안 등급에서는 최고 등급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 팔란티어가 들어섰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는 보안, AI 서비스, 효율성, 효과성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결국 AI의 대장은 저는 팔란티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B2B AI부터 먼저 확고히 진행된 이후에 추후에 B2C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B2B AI 쪽은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가 있지만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오해로 흑자 전환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오해로 이제 주식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들고 있으면서 주주 환원책이 급진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컨설팅과 더불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기업으로 커나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꽤나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런 것들이 숫자로서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5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까지 편입이 될 경우 수급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설사 실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면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S&P 500 지수에 들어갈 경우 플란티어를 이제 넣고자 하는 그런 ETF들이 기하급수로 생길 것이고, ETF들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하락할 때마다 다시금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의 흑자 전환과 성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플란티어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현재 좀 감기가 좀 세게 걸려서 코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제 영상의 그런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도 있어요.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입장하실 수 있으면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필승 멤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지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